자, 24페이지부터 이제 의사 표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지금 적는 건 적을 필요 없어요. 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을 때 의사를 기준으로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의사주의. 표시를 가지고 효과를 결정해야 된다. 이게 뭐죠? 표시주의죠. 그럼 결국은 표시주의는 뭐예요? 규범적 해석이고 의사주의는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죠. 그럼 다시 표시주의가 뭐예요? 원칙이고 의사주의는 뭐죠? 예외다. 그죠? 1번. 다음 중 의사표시의 본질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은 1번 의사주의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무효로 한다. 표시주의는 이를 유효로 한다는 말은 표시된 대로 뭐죠?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표시되지. 의사에 따라서 표시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뭐죠? 의사주의. 이런 의미고요. 2번 의사주의는 내심의 효과 의사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는 태도고 3번 의사주의는 거래의 안전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X죠. 오히려 뭐가요? 표시주의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죠. 답은 3번이죠. 4번 표시주의는 뭘요? 표시행위를 의사표시의 본체로 보고 그 다음에 5번 의사표시에 대한 우리 민법의 규정에 대하여 통설은 표시주의에 강하게 기운 절충주의다. 왜요? 표시주의가 원칙이고 의사주의가 뭐죠? 예외니까요. 끝이죠. 2번 의사표시가 난 설명 중 틀린 것은 가족법상 법률행위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경우는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의사주의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의사주의가 적용된다. 그 다음에 2번 비진입 표시는 무효이나 X죠. 설명드릴 겁니다.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유효죠. 3번 통정어의 표시 항상 뭐죠? 무효고 4번 착오가 뭐냐? 의사표시에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죠? 착오고요. 그 다음에 5번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쳤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취소할 수 있죠. 그다음에 우측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가 나오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 나오죠. 일단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70~80%? 다시 말하면 반드시 나온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뭐죠? 중요하고요. 우리가 정리할 것은 많지 않아요. 일단 개념이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이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얘는 뭐죠? 속으로는 10원짜리 줄 마음이 없으면서 말로는 1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것을 말하고요. 효과는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원칙적 1억을 줘야 된다.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하죠. 다만 예외적으로 자연적 해석을 합니다.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하나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으면 자연적 해석을 하니까 속마음대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 무효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하죠. 자, 개념이고 진양 의사표시는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판례하고 사례입니다. 판례. 우리가 진양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정리하고 기억해야 될 판례는 두 가지죠.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이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행위, 특정된 의사표시에 관련된 진이다. 이게 뭐죠? 첫 번째 기억해야 될 판례입니다. 어떤 예를 들었죠? 내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못 두드려 말까 무서워서 3만 원을 줬다. 그러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혹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냐? 만약에 진정으로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면 뭐가 돼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특정된 의사표시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뭐죠? 좁혀서 따진다. 따라서는 무서웠든 어떻든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3만 원을 준 거니까 의사표시가 합치됐으니까 뭐는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1판례고요.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거죠. 이거 그냥 외우자고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이유는 위에 있고요. 다만 통정허위 표시로서는 무효다. 이렇게 그냥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남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고요. 뭐로서는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다. 여기까지 설명 안 드릴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려할 것이 뭐죠? 사례죠. 사례는 고정적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증여하겠다고 하고 을에게 이전 등기까지 해줬지만 이 증여는 할 마음이 없는 뭐죠? 비진이 표시였어요. 그러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니까 이런 원칙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다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무효니까 이때 을은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원칙적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 해야 되냐면 선이 이고 and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왜요? 알아도 무효고 알 수 있어도 무효니까요. 그러면 원칙의 경우의 수가 더 좁죠. 그죠? 근데 이게 왜 원칙이냐? 결국은 원칙이 유효하다는 말은 상대방인 을은 선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을은 선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을 스스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예외가 무효라는 말은 갑 표의자 측에서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 비로소 이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원칙이 뭐죠? 유효한 거죠. 그 다음에 을이 또다시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뭐죠? 제3자라고 하는데 제3자가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는 뭐 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항상 조심할 것은 병은 선이 이기만 하면 돼요. 무과실일 필요는 없고요. 또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죠.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이죠. 3번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을 경우 상대방이 뭐죠? 악이죠. 표의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X. 알았으면 뭐예요? 무효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대리행위는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궁박만 본인이고요.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요? 대리만을 표준으로 하니까 대리행위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의 당사자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누구한테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요.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어의 표시가 뭐가 다르냐? 상대방과 짜고 하는 통정에서 하는 거짓말이 뭐죠? 통정허위 표시죠. 답은 뭐죠? 2번이죠. 27회니까 작년도 문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강박이 있으면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 자체가 뭐는 아닌 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닌 거니까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자가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란 이상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성립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죠. 3번 회사의 강요에 따라 제출된 사직의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면 사직할 마음이 없는데 사직서를 냈으니까 뭐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누가 시켰죠? 회사가. 따라서 상대방이 뭐죠? 악이니까 무효인 진이 아닌 의사표시고요. 3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죠? 사법입니다.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인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민법이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고요. 특히 4번처럼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공법상이기 때문에 민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5번 주식 인수 청약은 알 필요도 없는 내용입니다. 넘기시면 5번이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학교 법인인 사립 학교법상의 제한 규정을 하여 교직원 명의를 빌어서 금을 사용했다. 뭔가요? 요거죠.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은 거죠. 뭐는 아닙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따라서 결과를 보시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X. 답은 뭐죠? 1번이죠. 이거 그냥 외우자 그랬습니다. 외우는 게 빠르니까요. 2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은행 지점장이 은행이 정한 이율 부족 중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대리권 남용이에요. 대리권 남용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하나 민법 규정이 뭐죠? 준용이 되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뭐예요?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죠? 무효니까. 결론 보시면 은행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뭐예요? 유추 적용하여 예금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원래 만약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20년 전쯤에 공부를 하고 있으면 이것을 한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했을 거예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우리는 대리권 남용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라는 민법 규정이 뭐가 돼요? 적용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4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자, 을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누가요? 피해자 측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되니까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 경우 상대방이 알 수 있었을 경우 상대방에게 뭐가 있는 거죠? 과실이 있는 거죠. 그죠? 안 거는 뭐요? 악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요? 과실. 과실이 있으면 뭐죠? 무효니까 5번 질문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6번입니다. 비진입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 또 나왔네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당연히 뭐죠? 적용이 될 것이고 3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원칙에 따라서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인이고 무과실이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사직 아까 했고 그 다음에 5번 상대방이 의사표 진이 아니면 알았다는 것을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이 뭐죠? 유효하니까요. 여기까지인데 우리 교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사례가 없죠.
사례가 없어지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사례 메모하시고 꼭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우측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통정허위 표시가 나오죠. 일단 통정허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 불일치됐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한다는 점까지는 무엇과 똑같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똑같은데 다른 것이 뭐냐면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하는 거짓말이 뭐죠? 통정 허위 표시고요. 효과는 항상 뭡니까?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일단 통정허위 표시에 대해서는 조문이 대단히 단순해요. 그래서 판례라고 해가지고 볼만한 건 요 하나밖에 없어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뭐죠? 통정허위 표시로서는 무효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요. 실제로 문제는 뭐가 나오냐면 사례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반드시 뭐 가지고요? 사례 가지고 시험 문제를 정리해야 되고요. 사례는 뭐죠? 정형적이죠.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요 갑이 돈을 갚기 싫어요. 통정허위 표시는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한 번도 27회 27번 시험 보면서 통정허위 표시가 안 나온 애가 없어요.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는 반드시 뭐죠?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드셔야 되고 아무튼 갑이 돈을 갚기 싫어서요. 을 갖자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요 사례가 전형적으로 뭐죠? 출제되고 있고요. 기본 사례를 조금씩 변형할 뿐입니다. 일단 내용은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고요. 또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므로 갑은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 내지는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갑이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돈 갚기 싫어서죠.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는 아니죠? 반사회적인 것은 아니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요 K 채권자도 요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주의하실 것은 항상 갑을 어떻게 해요? 대의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K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란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채권자 취소권에 됩니다. 왜 그렇죠? K는 1억을 빌려준 뭐예요? 금전 채권자이니까요. 다시 말하면 K는 갑에 대해서 무슨 채권자예요? 금전 채권자고요. 갑이 왜 을에게 가짜로 등기해놨어요? 재산을 도피시키려고요. 따라서 사해행위이므로 K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도 있죠?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요.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을 우리가 뭐죠? 제3자라고 하는데 이 병은 제3자로서 선이면 뭘 갖죠?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주의하실 것은 무과실까지 뭐죠? 필요가 없다.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까지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병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정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전득자라고 하는데 이미 병이 선이어서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뭐죠? 기본적 틀이에요. 반드시 뭐 가지고요? 사례 가지고 공부해야 되겠죠? 두 가지만 더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더니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병이 선이에요. 그러면 병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但 이제는 갑도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요. 을도 뭐죠?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K도 갑을 대의하더라도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죠. 동의하시죠? 그럼 갑의 입장에서 건물 날렸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왜요? 을은 갑의 건물을 팔아먹었으니까요. 또 갑은 을한테 매매 대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왜요? 을은 갑의 물건을 뭐 했어요? 팔아먹었으니까요. 이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뭐만 정리하면 되냐? 은닉행위만 정리하면 돼요. 그럼 끝이죠.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와서 갑과 을이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면 이 가장 매매는 통정어의 표시여서 무효지만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데 증여는 숨어 있다 그래서 뭐죠? 은닉행위라고 하고 은닉행위는 뭐죠? 유효한 거죠. 따라서 을의 등기도 뭐예요? 유효하니까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어차피 자기 거 자기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다 정리하시면 통정어의 표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끝이죠. 자, 7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증기를 을에게 해주었다. 그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질문에 틀린 것은 작년도 문제죠. 그죠?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우리 민법 선생님의 문제를 적중해내. 이래야 되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질 않아. 그냥 뭐예요? 사례가 싫대. 아, 뭐가 싫어? 그냥 맨날 수업하면서 뭐죠? 반복한 거니까 이런 거 나면 어떻게 아싸 배운 건 이렇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참 묘하단 말이죠. 그죠? 맞춰줘도 틀리대요. 그죠? 1번. 갑과 을은 매매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왜요?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니까.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병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병이 뭐예요? 선이니까. 3번.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요? 병이 뭐예요? 선이니까.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왜요? 제3자는 선임을 추정받으니까 제3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으니까.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죠.
병은 뭐이기만 하면 돼요? 선이기만 하면 되고. 뭘 필요 없죠? 무과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왔으면 아싸 우리 민법에 문제 맞췄다 막 이래야 되는데 틀려. 틀리고 와가지고는 민법 때문에 떨어졌어요. 8번. 허위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의사 표시의 불일치에 대한 양당사자가 이를 하는 경우에 문제되므로 의사 표시와 그 불일치를 알지 못하는 착오와 뭐죠? 구별된다. 맞네요. 왜요? 착오란 의사 표시가 불일치했음을 모르는 거죠. 2번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죠. 선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는 못하고요. 3번 허위 표시는 가장행위 또는 은닉행위라고 하고 그 법률효과는 무효이다. X죠. 통정 허위 표시하고 은닉행위는 뭐죠? 다른 거고요.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4번 가족법상 행위는 당연히 뭐죠? 절대적 무효고요. 5번 허위 표시는 뭐의 대상이 됩니까?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9번이네. 이거 설마 안 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제3자 개념이죠. 제3자는 뭐죠?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가 있어야 뭐죠? 제3자다. 이것도 외울 게 아니고요. 제3자는 새로워야 되므로 병가정은 뭐죠? 제3자지만 K는 제3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새로워야 되므로 통정 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통정 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다. 따라서 제3자냐 아니냐 문제도 결국은 전이냐 후인지를 판단하면 돼요. 자, 그럼 보자고요. 19번. 다음 중 통정 허위 표시 무효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는 선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목적 부동산을 전득했어요. 언제 샀습니까? 가장양수 후. 제3자죠? 2번. 저당권을 설정받았어요. 언제요? 가장양수 후. 그죠? 그죠? 3번. 언제 경락받았습니까? 가장저당권 설정 후. 4번. 언제 가등기를 했습니까? 가장양수 후죠. 뭐 하지 말라고요? 저당권 설정받은 사람, 경락받은 사람,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요. 이 사람들은 제3자일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3자인 이유는 통정허위 표시 후에 저당권을 설정받았고 후에 뭐요? 가압류를 했고 후에 뭐죠? 가등기를 했고 후에 뭐죠? 전득 샀으니까 제3자인 거죠. 5번은 제3자가 아니에요.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라는 말은 양수하기 전에 돈 빌렸다는 얘기예요. 얘도 뭐요? 양도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죠? 얘도 왜 제3자가 아니라고요? 가장 양도 전에 돈 빌렸어요. 따라서 이러한 일반 채권자들은 일반적으로 뭐죠? 새롭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죠? 제3자가 아닌 것으로 평가되는 것. 답은 뭐죠? 5번이죠. 10번. 가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 집행을 당할 것을 대비하여 친고인을 갖자고 자기 소유 부동산을 매도한 고점물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해두었는데 그런데 의뢰인 나쁜 놈이 등기 명의된 것을 기하로 이를 제3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해줬다. 똑같은 사례죠. 그죠? 세상에 어떻게 맨날 수업 시간 한 사례인데 이게 사례라고 신경질 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틀린 것. 1번. 제3자가 가장 매매라는 것을 알고 취득했어요. 그러면 병이 뭐요? 악이래요. 병에게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누구 거요? 갑 거죠. 따라서 갑은 제3자에게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제3자가 선의로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이라는 경우에도 이외에 가장매매인 것을 알게 되면 제3자가 가장매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건 어떤 취지냐면 우리가 취소는 취소권자라고 따로 배우죠. 무효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을 따로 안 배우죠. 무슨 말이에요? 무효는 뭐죠?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지가 선이에요. 지 거요. 갖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무효다. 가져가라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막을 이유 없으니까 2번은 뭐죠? 맞는 얘기죠. 3번 제3자가 악인 경우에도 갑의 채권자는 얘가 뭐예요? 악이래요. 그러면 K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갑을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죠? 병이 뭐라면요? 악이라면. 따라서 갑이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여 등기 명의를 회복하지 않는 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뭐죠? X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갑과 을 사이 매매는 가장 매매일지라도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언제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왜요? 병이 선이면 병의 등기는 뭐죠? 유효가 되니까. 5번 제3자가 선인 경우 제3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전득자가 악이면 갑은 전득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맞죠?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전득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죠. 11번입니다. 갑은 을과 토지 매매를 가장하여 자기 소유 토지에 관하여 의뢰를 위해 가등기를 격려했다. 갑은 자 그럼 보시면 지금 을에게 뭘 했어요? 가등기를 했죠. 그 다음에 갑은 다시 위 토지에 관하여 병합부로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해 준데 그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되어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이 말소되었고 다만 편으로 이 부동산을 정에게 뭐죠? 양도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전 틀린 것은 1번 갑을 사이에 토지 매매 계약은 허위 표시에 기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지금 보시면 앞에 토지 매매를 가장하여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말은 뭐죠? 갑과 을의 계약은 뭐죠? 통정 허위 표시라는 얘기죠. 2번 정의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가등기 및 본등기를 원인인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에 기한 것이면 알지 못하였다면 정은 선이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겠죠. 3번 정에 대한 관계에서 갑과 을 사이의 토지 매매 계약은 뭐죠? 유효한 것으로 되고요. 4번 갑 또는 을은 토지 매매의 무효로 선이 지은 정에게 주장할 수 없다. 반복이고 5번 병이 선이었다면 병은 정에 대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 원인이 된 각 허위 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X죠. 왜 X죠? 병은 제3자가 아니죠. 그죠? 문제가 좀 이상한가요? 자, 이런 얘기잖아요. 갑이 을과 만나서 가장 매매를 하고요. 을이 또다시 정에게 뭐죠? 팔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갑 앞으로 병에게 뭐가 이루어졌죠? 매매가 이루어졌죠. 그죠? 다시 말하면 요 병은 가장 매매 기한 제3자가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이 가장 매매를 하고 등기를 해준 것이 아니라 뭘 해놨어요? 가등기를 했고요.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뭐죠? 이전 등기를 했으니까 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병의 등기는 뭐가 되겠어요? 직권으로 말소가 되겠죠. 근데 이 병은 가장 매매에 기한 새롭게 뭘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니니까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하고요. 따라서 병이 선이었다면 병은 정에 대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 원인이 된 각 허위 표시가 무효임을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죠. 문제 좀 그지 같네요. 12번. 갑은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을과 통모하여 그와 부동산을 매매 형식을 빌려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 을은 그 소식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지금 달라진 것은
가을이 병한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뭘 설정해줬죠? 저당권을. 그러면 병은 선이라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저당권을 취득하겠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지만 아직도 소유권 등기는 을 앞에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1번 갑을사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맞고요. 2번 갑은 을에게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이란 이전 등기라는 말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3번 병이 과실로 가장 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라도 병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선이기만 하면 되고 뭐까지는요? 무과실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4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뭐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또 부당이득 반환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으니까. 5번 병의 저당권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것을.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이제 13번 차고부터 볼 건데요. 다음 주에는 대리까지 다 할 겁니다. 대리. 그래서 몇 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시냐면 59페이지까지죠. 59페이지가 한번 꼭 풀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시기 전에 꼭 뭐죠? 모의고사 풀듯이 풀어보시고 오시는 게 공부하는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